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 다소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술적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파 플랫폼, 그리고 그 기술로 만들어낸 핵심 결과물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SF페이 플랫폼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다른 기술들과는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으로 만든 핵심 신약 후보 물질 APB A1과 R3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이 약들이 도대체 어떻게 병을 치료하는지 그 원리까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일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술적 뿌리, SAPA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단백질 의약품의 그 짧은 수명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해요. 왜 단백질 의약품, 그러니까 뭐 항체 치료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왜 이렇게 주사를 자주 맞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이걸 외부 침입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빠르게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약효가 제대로 나기도 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 까다로운 문제의 해답을 정말 놀랍게도 우리 몸 안에서 찾아냈습니다. 바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알부민은 우리 혈액 속에 가장 많은 단백질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 평균 수명이 무려 19일이나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아군으로 생각해서 쉽게 분해하지 않거든요. 사파 플랫폼은요, 바로 이 알부민을 아주 똑똑하게 이용합니다. 뭐랄까, 약물을 위한 장수 VIP 택시 같은 거죠. 자,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첫 번째, 알부민에만 떳 하고 달라붙는 손 같은 걸 만들어요. 이게 항체 조각이고요. 두 번째, 개발한 신약에다가 이 손을 딱 붙여주는 겁니다. 유전공학 기술로요. 그럼 세 번째, 이 약을 우리 몸에 주사하잖아요. 그럼 약에 달린 손이 피 속을 돌아다니는 알부민 택시를 탁 하고 잡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약이 택시에서 내리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알부민이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는 그 19일 동안 약도 같이 다니면서 약효를 길게 내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이 기술이 주는 장점은 정말 확실합니다. 환자 입장에선 일주일에 한 번 맞던 주사를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삶의 질이 확 올라가겠죠? 이건 그냥 편의성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든 단백질 의약품에 다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성도 넓고요. 원래 우리 몸에 있던 알부민을 쓰니까 안전성도 높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알부민이 염증 부위에 잘 모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목표 지점까지 데려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까지 해줍니다. 정말 일석이조죠. 자, 이제 SAF의 플랫폼이 뭔지 감이 좀 오시죠? 그렇다면 이 기술이 약효를 길게 늘려주는 다른 기술들이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특히 요즘 비만 치료제 때문에 아주 핫한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의 기술과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접근 방식 그 자체에 있어요. 에이프릴 바이오의 사파는 약물 분자 자체를 바꿔서 우리 몸속 단백질, 즉 알부민에 결합시키는 생화학적 방식이고요. 반면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은 약물을 아주 작은 구슬, 밀입구 안에 넣었다가 천천히 나오게 하는 물리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약 자체를 바꾸느냐, 아니면 약을 담는 그릇을 특별하게 만드느냐, 바로 이 차이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요 적용 약물 칸이에요.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의 기술은 주로 분자량이 작은 펩타이드 약물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에이프릴 바이오의 사파는 항체처럼 훨씬 크고 복잡한 고분자 바이오 의약품의 수명을 늘리는데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한다기보다는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파 플랫폼, 이 개념을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아마 이 문장일 거예요. 약물이 우리 몸속을 요요히 떠다니는 장수 택시, 알부민에 올라타는 똑똑한 히치하이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잊어버릴 일 없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폴레텀 기술이라는 아주 튼튼한 나무에 대해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그 나무에서 열린 가장 맛있어 보이는 두 개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파이프라인 APB-A1과 APB-R3입니다. 이 표 하나면 두 신약 후보 물질의 핵심 정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먼저 APB-A1부터 볼까요? 이 약은 CD40L이라는 면역 신호를 막아서 주로 갑상선 암병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임상 2상이 진행 중이고 덴마크의 글로벌 제약사 룬드백에 기술 수출이 됐죠. 다음으로 APB-R3를 보면요. 이건 IL-18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을 차단해서 아토피나 탈모 같은 질환을 치료합니다. 이것도 역시 임상 2상 단계고 미국의 에보뮴이라는 화사에 기술 이전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두 파트너사 모두 기존 적응증 말고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새로운 질병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APB-A1의 기술 수출 규모 좀 보세요. 총액이 4억 4,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계약입니다. 이건 세파 플랫폼의 기술적 가치와 APB-A1의 잠재력을 글로벌 제약사들이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APB3도 만만치 않습니다. 총 4억 7,500만 달러, 한화로 약 6,55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하나의 독창적인 플랫폼 기술에서 이렇게 수천억 원대 가치를 가진 신약 후보 물질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 이 플랫폼이 가진 확장성과 잠재력이 정말 무한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약들이 도대체 어떻게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걸까요? 이 수천억 원짜리 가치는 어떤 과학적 원리에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면역 신호를 차단하는 두 약물의 작동 원리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APB-A1이 타겟으로 하는 CD40L입니다. 이걸요, 면역세포들 사이의 소통을 비정상적으로 크게 만드는 고성능 확성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면역 지휘관인 T세포가 이 확성기를 들고 병사인 B세포한테 야, 전투 시작해! 우리 몸을 공격하는 항체 막 만들어! 이렇게 소리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APB1이 T세포가 들고 있는 그 확성기 전원을 그냥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B세포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자가항체를 만들어라는 명령 자체를 못 듣게 되는 거죠. 즉, 자가면역 질환의 근본 원인을 가장 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인 거예요. 염증의 악순환 고리를 맨 앞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APB-R3가 막는 IL-18은 뭘까요? 이건 확성기라기보다는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 다급하게 울려 퍼지는 염증 경보 사이렌에 더 가깝습니다. 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모든 면역세포들이 막 흥분해서 과도한 공격, 즉 아주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전략은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그냥 시끄러운 사이렌을 꺼버리는 거예요. APB-R3는 IL-18이라는 사이렌 자체를 무력화시켜서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흥분하는 걸 가라앉히고 그로 인한 직접적인 조직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APB-A1이 위쪽에서 잘못된 명령을 차단하는 역할이라면 APB-R3는 아래쪽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염증 화재를 직접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이 모든 내용들이 미래에 어떻게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앞으로 달력에 꼭 표시해둬야 할 핵심 일정들은 과연 뭘까요? 앞으로 2년 동안의 주요 로드맵이 바로 이 타임라인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벤트는 2025년 11월로 예상되는 APB-R3의 아토피 피부염 임상 2회 이상 완료 소식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결과는 2026년 상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APB-A1의 갑상선 암병증 임상 2상 결과 발표도 예정되어 있죠. 이 두 임상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온다면 약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정보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순수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